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주최 측에서 이제 메모가 들어왔는데요. 이 지금 발표회장을 대관한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넘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간 내에 이 발표회를 모두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발표 시간을 조금 정확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 이사장 조광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발표 내용에는 각종 시청각 자료나 사진 자료가 많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조 선생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국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조광환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쯤 되니까 시간적 부담도 되고 또 지루하실까 봐서 이렇게 또 제목도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 자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전국의 동학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찍은 사진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도 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 등을 토대로 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7단계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894년에서 1910년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거기 자료에 나오는 것은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영회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영회당은 가보년 당시에 장흥 부사였던 박헌양과 수성 장졸 96명의 순절비를 세워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영의당이라는 이름을 연판을 사획하고 순절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은 관이나 또는 농민군을 토벌한 유림들의 후손들이 주도했고 목적도 이때 희생당하신 유림 또는 관의 충의를 기리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금성 토평위가 되겠습니다. 당시 동학농민군과 싸워서 나주성을 숙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895년에 세웠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주로 농민군이 쳐들게 되는 과정, 그리고 방어 계획, 그리고 접전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남원 운봉에 있는 갑오토기 사적비입니다. 남원 동학농민군들이 운봉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박공양이 운봉의 민복군과 함께 관음지 전투에서 농민군을 격퇴시켰고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문중에서 세운 그런 사적비입니다. 건립 연대는 비문 해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밑에 좌대를 새로 만들어 놨을 때 1993년에 만들었는데 박공양 장군비라고 이렇게 새겨놨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갑오토비 사적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모춘사 전경이 되겠습니다.
1894년 당시에 대전 방면에서 집결한 동학군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충청 병영의 연구원이었던 염도희가 70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진을 했다가 전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일 1894년 11월에 전임 목사였던 임태고가 모충단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당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경내에는 동학농민군 초토사였던 홍계원의 사적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갑오 전망 장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충주에 있는 곳입니다. 가흥리라는 곳인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 병창구가 있던 곳입니다. 일본군 유령비 2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비석이 새긴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석 바위에 새겨진 것입니다. 두 비 모두 그 1894년 12월에 새겨졌고 그 당시 일본군이 만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유령비는 1996년에 주민들에 의해서 훼손됐는데 비석은 현재 밑부분이 잘린 상태에서 충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것은 충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오른쪽의 것은 그대로 자연석에 새겨져 있는데 전혀 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훼손되기 이전에 자료에는 대일본제국 용사 남해 위삼랑 군지비 명치 27년 11월 유지 건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1단계는 그 관이나 심지어 일본군에 의해서 그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공로를 내세우거나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서 1910년에서 1945년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박은식은 우리나라 평민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김상기는 민중의 혁명 사상이 나타난 조선 민중운동 사상의 일대 성부를 이룬 것으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인식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시 동학남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런 일부 선진적인 학자들의 견해이고 일반에서는 여전히 그 1단계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충남 홍주에 있는 홍주 향교 앞에 있는 칠흑이라고 합니다. 1894년 10월 28일 밤에 홍주 향교를 지키다가 동학농민군에게 죽은 7명의 유생들의 순절을 칭송하기 위해서 1912년 지방 유린들이 주도해서 벌인 것입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는 1945년에서 1950년대로 잡아봤습니다. 이때 이 시기에 건립된 기념물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천안전시 문중에서 세운 것입니다. 정읍시 이평면이 있는데요. 가보 민주창의공수 천안전공공중지단이라고 되어 있는 단비가 유일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 때방 이후에 사유주의 계열의 학자들 연구가 아주 활발해지게 이루어지면서 이청원의 가보 농민 전쟁의 성격과 그 역사의 의라는 논문 또는 전석담의 이기조 공건사회의 총결로서의 동학농민난 등등의 그 논문이 나오면서 북한에서는 가보 농민 전쟁이라는 공식적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단계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4단계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학농민 혁명의 역사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바로 그 동학농민 혁명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이 1963년 정읍 황표현의 동학
혁명 기념탑이 건립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탑의 건립은 이때까지만 해도 동학난으로 불려졌던 이 사건이 혁명으로 격상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전국 각 공학 전적지에 농민군 후손이나 천도교 측에서 적극 나서서 기념탑 등 조형물을 세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황토현에 건립된 가부동학혁명 기념탑은 그 재정은 주로 각계의 성금을 통해서 마련됐지만 당시 형식적이나마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계산에 따라 공화당에서 일부 성금을 냈고 1963년 10월 3일 개막식 행사에 박정희가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기념탑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건립됐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발통문이 발견된 정읍시 고구면 신중리에 사발통문 서명자 20명의 후손들에 의해서 건립된 공학혁명 모의탑입니다. 1968년 12월 4일 신중리에 거주하는 송기태라는 분이 신문에 발표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것의 건립은 1969년 12월 1일에 세워졌고 정부나 또는 관련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20명의 후손들이 십시일 반 성금을 모아서 세운 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부동 동학혁명 기념사업회에서 1973년 5월에 세운 만석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비들이 세워지고 또 조형물들이 만들어지는 재조명에 바람이 일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 우군지에 마침내 동학혁명군 위령탑이 1973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위령탑 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으며 비문에 동학혁명이 5.16과 유신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새겨져서 많은 분들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것은 강원도 홍천 풍암리에 있는 자작곡에 세워진 동학혁명 혁명군 위령탑입니다. 이 강원도 지역에서 800여 명이 농민군 800여 명이 전몰한 최대의 그런 전적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여 명의 후손들이 성금을 모아서 1977년에 건립을 한 것입니다. 이건 태안에 있는 것입니다. 태안에 있는 가부동학혁명 추모탑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태안의 백화산에 있는 교장바위 일대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무참히 학살됐는데 그 후손들이 건립을 한 것입니다. 198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정읍에서 황토형 건립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정읍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1967년도에 최초로 가부동학혁명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68년도부터 매년 기념제를 개최해 왔는데 그러던 중에 1980년 5월 11일 제13회 기념제가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학혁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서울의 봄을 부과하던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동학농민군을 통해서 대변한 것으로서 과거 박정희 정권의 역사 인식에 대한 거부 여부, 신군부의 집권 행보에 맞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결국 신군부가 이를 부실 삼아서 기념사업회를 강제
해체해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그 황토현 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을 내세워서 해체의 부당함을 항변하자 관에서 맡아서 하겠다. 그러니 이러한 가전 압박과 회의로 인해서 해체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황토현 선양 사업이 관변 사업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두환의 손으로 황토현이 건립되게 됩니다. 황토현 기념관의 모습들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전공장군 고택은 원래는 4단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 편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1981년 11월 28일에 그 제293호 사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세워지기는 74년에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전공장군 손녀딸이라는 강금래 씨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집 앞에 있는 우물을 보고 이 집인 것 같다 해가지고 복원을 해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구에 있는 그 김덕명 추모비입니다. 1987년도 김제 금산면에 학수제가 건립되는데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백산에 1989년 11월에 세워진 그 동학혁명 백산 창립위가 되겠습니다. 백산 잘 알다시피 호남 창립 대장소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의 본격적인 1차 공기가 이루어졌던 곳이고 농민군 지도자가 선출되고 농민군 행동 강령이 발표됐던 곳이죠. 네, 이것은 임실 우남에 있는 가부동학혁명 기념비인데 가운데가 그 비가 되겠습니다. 9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90년대는 그 100주년을 앞두고 나서 기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화 사업도 함께 전개가 되어서 그동안의 기념사업을 한참 높게 끌어올리는 외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해월 신사 추모비입니다. 여기는 치학고미술 동호회에서 해월 선생이 체포된 곳에 1990년 4월 12일 날 저만 기적을 세웠는데 그 추모비 비누는 장일순 선생님이 직접 생각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건립된 전국 황토현에 있는 구민사입니다. 전국에서는 유일한 공항농민군을 영령을 모시는 재래시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민사 내부고요. 그 다음 전주 입성비입니다. 1991년 8월에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건립을 한 것입니다.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한 의의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전남 장흥에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영예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시에 이 100주년을 즈음해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즈음해서 장흥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그 역적으로 취급되어서 숨지고 살고 있었던 그 동학농민군 후손들이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광군하고 이제 동학농민군하고 명함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광군 후손들과 농민군 후손들 사이에 이탁 건립을 놓고 갈등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은 1992년에 석대들 전투가 벌어진 충령리 언덕에 세웠지만 광군 후손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재합식을 못했다가 뒤늦게 2004년 3월 5일 날 마침내 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12년 만에 재막식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지도자 전봉준에게 너무 집중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김계남 양호 추모비인데 전주 덕진공원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 손아중 추모비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세워진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무명 동학농민군 유령탑입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아닌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비로서 전국 동학농민혁명 대승사업회가 주축이 되어서 1994년 9월에 세웠습니다. 이 조형물 제작은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일본 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만든 조각가 김은성이 만든 것입니다. 최경선 농민군 영솔장이었던 묘역 정비입니다. 1996년에 전국 개성사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전라남도 그 장성에 있습니다. 황룡촌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광주 전남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건립을 한 것입니다. 이 앞에는 또 당시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광군 선발대장으로 출전했다가 사망한 이학승 손우비도 동시에 같은 공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학자 최익현이 글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하동 고성산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동학군 186명이 전도한 역사의 현장인데 1995년에 선도교에서 중심이 되어서 건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삼내 봉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1996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1995년 천도교에서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읍의 내장산 길목에 있는 가부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원래는 100주년에 맞추어서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1997년에 건립이 된 것입니다. 이 대둔산에 그 최고의 전투, 그 최공우를 비롯한 그런 밀바위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최후를 맞이했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완주 지구에서 이곳에 희생당한 25명의 농민군을 위로하고자 2001년에 세워놓은 대둔산 항쟁 전적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단계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전국에는 유일하게 그 동학과 관련된 유행가 주현미가 불렀다는 그런 노래비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강원도 홍천 그 자작곡에 세워진 그 노래비가 되겠습니다. 노래비 가사가 되겠습니다. 삼내봉기 역사 광장에 세워져 있는 그런 조형물들입니다. 2002년에 완주군하고 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노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전봉준 생가라고 되어 있는데 고창 중림리 당촌에 고창군에 의해서 추진되어서 2001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무장 기포지 그래서 전주 역사박물관은 2002년 5월 24일에 개관했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2005년까지 수탁 운영하고 지금은 전주문화 사랑에서 수탁 운영을 맡았는데 특히 그 전주 역사박물관 수장고에는 1996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주도해서 일본으로부터 공환해온 동학농민군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작곡의 노래비가 되겠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2004년에 건립된 황토현 교육관 그리고 전시관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충북 보은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건립됐습니다. 1894년 오중전투에서 피한 이후에 본 북실전투가 전개되는데 거기에서 희생당하신 농민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7단계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기념시설 현황은 그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의 활동과 현황에 있어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는 정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민간 조직은 정읍의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업회였습니다. 지난 1967년 창립된 이래 수십 년 동안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1994년 그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즈음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거나 기념하는 행사가 추진되는데 그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는 기념사업 단체가 조직되어서 또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 결성된 각 지역의 기념사업 단체들의 공통점은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과 그 속에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활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개인의 활동 폭과 열정의 고저에 따라서 향후 기념사업의 활동이 좌우됐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04년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법으로 농민군들이 역적의 오명을 벗고 정부 차원의 선양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확인되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후 활동이 주춤하거나 중단되었던 기념사업 단체들이 재가동되게 이르게 됩니다. 이들의 단체들의 활동과 현황에 대해서는 이하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노태국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학농민혁명의 완성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잘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많은 양을 준비하셨고 자료로 만들으셨는데 부르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발표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점 이 조광한 선생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료가 우리 책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조광한 선생님의 이런 한국의 동학농민 기념사업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까 발표하신 장티에바오 선생님의 중국의 태평천국운동 기념사업 이 두 발표에 대해서 동국대에 계시는 조재건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정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조재건입니다. 마지막 토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져서 제가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발표자의 이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를 이거 참조하시고요. 제가 그 중요한 골자만 그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발표자 선생님들의 고견들을 들어보도록 하는 그 시간 갖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태평천국 기후, 중국에서 기후라고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태평천국 그 운동가, 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장철 선생님이 태평천국 기념사업에 관해서 이제 아주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오랫동안 그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하고 앞으로도 이제 활동하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고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는 학교 성대고 학술지가 계속 그 발행됨으로써 또 국가적 차원에서 또 과거에 이제 그 국가 최고 지도자 순원부터 시작해서 이 장점이까지
계속 그 국가인들이 관심을 두고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그 국가의 역점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데 지금 아쉬움을 느끼고 일단은 한국적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금 이 기념사업에 활발하게 전개되고만 해도 뭐 벌써 50년 이상이 넘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이제 재단이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고 그 상태에서 많은 부분에 이제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뭐 작년에 이 남경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작년 여름입니다. 그래서 계신 이제 장추호 교수님이랑 그 남경대 최희철 교수님한테 이제 많은 설명도 들었고 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한국도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볼 기회가 많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장추호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설명해 주셔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이제 앞발표도 그렇고 뒤에 발표도 그렇고 기념사업에 중국과 한국의 이제 전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 뭐 학술적인 토론을 하고 뭐 그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별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실상 양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이제 장추호 선생님한테는 이 중국의 경험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오랫동안 20년 이상 동안 이 기념사업을 주도하면서 큰 문제점을 혹시나 이제 느꼈는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그 앞으로의 이제 발전될 계획은 좀 뭔가 이 티피컬한 계획보다는 특별한 발전 계획이 혹시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멀리서 또 아니면 가까이서 한국의 동학혁명의 이제 기념사업과 현주선을 보면서 한국에는 꼭 요거만큼은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조광 선생님 발표는 이제 그 동학 농민혁명이 끝난 그 해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념사업의 역사와 뭐 기념시설 또 현주소 단체 현황들을 아주 상세하고 폭넓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70년대 경험, 80년대 경험들이 좀 왜곡되고 이런 모습. 그러다가 이제 100주년이 되면서 이제 이 한국에서도 일정한 봄이 돌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기념재단이 이제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이제 설립돼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저항들을 이제 좀 나름대로 유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읽으면서 생각해 볼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태평천국의 혁명의 그 경험을 한국의 동학혁명이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또 뭐 기념일 제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이 청소년 교육 도량으로서 활발하게 태평천국 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극히 일부 청소년 중고등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공교육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중국은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걸 생각해봤고 또 이제 2년 후면은 이제 우리도 120주년이 됩니다. 농민은 120주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광 선생님도 여러 차례 언급을 그래서 언급하시지만 구체적인 좀 뭔가 이것만큼은 또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있으면 그런 이제 보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세 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태평천국과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 모두 이 근대 민주운동의 호수고 그게 이제 종합되고 분출되고 확산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면 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떠나서도 그걸 더 확대해서 연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민생활사, 민중생활사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봐야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고 21세기 차원에서 해석되고 또 미래 지향적인 이제 사업으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은 그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건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보편성이라든지 당위성 그리고 당대 사람들과 현재 사람들과 조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제 상생 극대화 이런 작업들도 이제 기념 사업에서 좀 뭔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또 말씀드린 이제 이 120주년 문제를 뭔가 전 국민에 관한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작성 선생님 때 특별히 마지막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태평천국 기위 160주년 기념 행사를 남경에서 2일 동안 굉장히 전국 성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을 모아서 대대적 행사를 한 경험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소중한 성과 경험을 통해서 중국 기념 사업이 이제 앞으로 나갈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국에 또 충고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 이런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진호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짧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앞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 농민혁명과 태평천국 운동에 관련된 기념사업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훈 선생님은 이게 이제 어떤 학술성을 띈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견에 다 동의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이 두 기관에서 이뤄낸 기념사업이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뤄낸 기념사업이 한국의 동학농민 기념사업에 대한 어떤 좀 제시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태평천국 기념사업에 대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종합적으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조재훈 선생님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 각각 발표자님들께서 시간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3분 이내로 간단하게 조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非常感谢赵教授的评论。由于是中国太平天国的纪念事业呢，一般性的介绍很大，叙述性很大，所以呢很难展开深入的讨论。所以呢，因为时间原因呢，下面就赵教授提出了3个问题，简单的答复。 조 교수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소개만 글이라서 이 자리에서 깊은 학술적인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부터 답변하겠습니다. 这个第一个问题呢，从这个国家的层面来讲，这个对于太平天国这个纪念的事业呢，可以分为2个阶段。 첫 번째 질문 관해서는 국가의 측면에서 태평천국의 기념 사업은 2가지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第一阶段呢是清末到民国时期，第二阶段呢是新中国建立时期。 첫 번째 단계는 청말부터 명국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중국을 건설한 이후입니다. 清代呢是这个全面否定太平天国，知道清政府被推翻，所以呢无从谈起什么纪念事业。 청나라 시기는 그 태평천국에 대해서 전면 부정을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기념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纪念事业呢起自于这个清朝末年，它呈这个波乱性的状态。 기념 사업은 정말 시작한 것은 청말 시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主要是这个一些革命志士利用太平天国的反满鼓吹革命。 주로 그 혁명 지사들이 만주족을 반환하는 그 점을 이용하여 그 태평천국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民国建立以后呢，主要是把这个太平天国的这个历史呢拿来利用，而整个国家意识呢仍然沿袭传统。 중화민국 건립한 이후에는 태평천국을 주로 이용해왔는데 국가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첨하고 그 성장에 있었습니다. 后来呢，出于1931年之后呢，出于反共的这个需要，更是全面的否定了太平天国。 하지만 1930년부터는 그 공산당은
반대하는 필요에 있어서는 그 태평 정부의 사업을 반대하였습니다. 这个新中国成立以后呢，为太平天国彻底的恢复了民主，政治上呢高调宣传纪念。 신중국 성립 이후에야 태평 정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可以说呢人所皆知。 그래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学术研究呢也形成了高潮。 학술 교류에 있어서도 아주 큰 흥기를 일으켰습니다. 这个就近这个20-30年来讲呢，是属于这个主要侧重于呢学术方面的研究。 근래 23년 동안은 주로 학술 연구에 있는 점을 주로 강조해왔습니다. 而跟太平天国相关联的各地政府呢，应该说还是高度重视的。 태평성에 관해서 각 지방 정부들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这个上世纪90年代以后呢，随着经济的发展，这个史学研究呢，这个陷入了这个低谷。 90년대부터 경제 발전 때문에 그 사학에 대한 연구가 저조에 처했습니다. 这个甚至出现了任意的贬低，进行丑化。 심지어 인부로 왜곡하고 추하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这种贬低丑化呢，主要是文学界和这个哲学界的一些人，这样少数人所指。 이것은 주로 문학하고 철학학계에서 일부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史学界的主流意见并不认同。 하지만 사학계의 주류 의견은 이런 왜곡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这个第二个问题呢，也简单说一下。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这个在现阶段，中国在政治上大规模的纪念太平天国的高潮已经过去。 지금 단계로서는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대규모적으로 태평정부 기념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特别是近20年以经济发展为中今后， 특히 근래 20년 동안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로 导致太平天国的纪念事业呢，目前的现状，这个是多限于常态化的学术研究。 그로 인하여 지금의 태평정부 기념사업은 주로 학술 교류, 학술 연구에 중심 두게 되었습니다. 政治上的纪念呢比较淡化。 정치적으로 기념사업이 좀 약화되었습니다. 主要侧重于博物馆的陈列和各地遗址以及的保护。 주로 박물관을 설립하고 각지 유적에 대한 보호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해왔습니다. 以及每隔几年的学术团体进行学术研讨会。 그리고 몇 년 만에 규칙적으로 학술학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像这个去年太平天国160周年，南京啊和广州啊都召开了全国性的纪念太平天国的学术研讨会。 예를 들어서 작년 태평천국 40주년의 시점에서 남경하고 광주에서 모두 전국적인 학회를 열었습니다. 这个至于第三个问题呢，因为呢这个我本身不懂韩文， 세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只是呢间接的了解了一些这个贵国东学的这个研究的情况。 그래서 간접적으로 귀국의 동아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这个信息呢不全面，谈不上什么建议，就谈几点感想。 정보가 전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건의보다는 좀 몇 가지 감상을 얘기하겠습니다. 这个东学农民革命呢，这个前期反对这个封建统治，后期呢反对日本帝国主义，可以说呢是韩国历史上最大规模和影响最大的一次革命。 동아농민혁명은 전기에 있어서는 공공주의를 반대하고 후기 단계는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作为这个重大的历史事件的研究， 큰 역사 사건의 연구로서는 因为从现在抓呢，应该韩国做的还是非常好的。 지금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我想啊，这个东学起义呢，至今不到120年。 동아농민혁명은 지금까지 120년 아직 되지 않습니다. 现在全国又有20多个纪念事业的团体，
지금 벌써 전국에서 20몇 개의 기념 사업단이 있습니다. 这个从中国太平天国纪念事业的经验来看， 중국의 태평천국 기념 사업의 경험으로 보면은 可否呢集韩国的这个全国之力进行这个东学农民革命的文物的征集和鉴定？ 네, 그래서 한국 안에서 동아노명혁명 그 문물에 대해서 그 모집하고 검증의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把这些文物资料呢进行系统的编辑和出版。 이런 문물 자료에 대해서 개통적으로 편집하고 출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这样既有益于学界全面的研究这段历史， 이렇게 하면 학계에 좋은 점이 있는 거죠. 학계가 이거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又有利于正面宣传这段历史， 또한 이 역사에 대해서 홍보가 되기도 합니다. 使之成为对民众进行爱国主义教育的好的教材。 그래서 이것은 민중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可以说呢，从东学农民革命起， 그래서 한국의 동아농민혁명 동기에 대해서는 大韩民族反对日本殖民侵略的斗争持续了近120年。 네, 대한민국 일제에 대한 그 반대 사업이 이미 120년 동안 가까이 진행해왔습니다. 实际上，研究宣传东学农民革命的历史， 실제로 그 동아농민혁명 역사에 홍보하고 연구하는 사업은 某种程度上就是一部韩国民族反对日本侵略的斗争史。 어느 면에 보면은 한국 민족은 일제를 반대하는 어떤 투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了解宣传这段历史的真相， 이런 역사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진상을 알아보는 것은 不仅具有历史意义，更具有现实意义。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형식적인 의미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另外，从学术研究的层面讲， 학술 연구의 반면에 보면은 在这个我们想啊，在东学农民革命财团的组织下， 동아농민기념사업단 재단의 조직하에서 可否成立呢全国性的这个学术研究团体？ 전국적인 학술 연구 단체를 성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建立学术研究的阵地。 그래서 학술 연구의 진영을 만드는 것입니다. 定期出版公开发行的学术刊物， 정기적으로 그 학술 간물을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使这个学者的这个研究成果能够呢有一个持续发表和交流的平台。 그래서 학술들이 연구의 성과를 서로 교류하고 출간하는 그런 플랫을 가지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这个并且呢把它翻成英文和汉文。 그리고 그것을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不断推动东学农民革命研究的这个深入和发展。 이로써 동아농민혁명의 그 더 깊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从这个宣传教育的层面上讲， 홍보하고 교육의 방면에 있어서는 可以呢集中全国的资源， 전국적인 자원을 집중하여 提升办好一个全国性的上规模高品位的博物馆或者纪念馆。 전국적인 박물관 같은 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这个，因为呢，我到这个景地看过这个纪念馆，就觉得呢，这个照片比较多，而文物比较少，这是我们第一个印象。 제가 2004년에 정읍에 가서 그 박물관을 참관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으로는 문물보다 사진이 더 많았고 그래서 문물을 보충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因为这个东学才过去不足120年，应该当时的遗物文献应该还是相当多的。 네, 아직 그 동아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 안 되기 때문에 당시 유물이나 문물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如果集中展示的话呢，对于这个宣传那段光荣的历史，让青少年不忘历史、继承传统，成为呢爱国主义教育。
그래서 이런 목록들을 집중적으로 정시하고 홍보하면 청소년에게 아주 좋은 교육하는 그 기점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此外呢，还可以组织文学界和艺术界的。 그 이외에 문학계하고 예술계도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以洞穴农民革命为题材， 동아농민혁명을 주제로 创作一些文学作品或影视作品。 네, 문학 작품이나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작품을 창작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这也是宣传和纪念洞穴农民革命。 이것 또한 동아농민혁명을 홍보하고 总结历史经验教训很好的一条途径。 역사 경험을 종결하고 아주 좋은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谢谢大家。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바로 이어서 조광환 선생님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얘기인데요. 첫 번째 얘기는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을 통해서 현재 그 전라북도 교육청 차원에서 동학 교재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기술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 100주년 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20주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기념재단 정업식 그리고 그 민예총이라고 하는 예술인 단체 그리고 각 지역의 동학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1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세계 민중혁명 포럼 이것이 좀 120주년에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 중국의 태평천국혁명처럼 우리도 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런 전국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요. 120주년 상징 조형물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처럼 대통령 친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원래 이 플로어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의견도 질문들을 들을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대관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발표에서 두 분 교수님 발표해 주셨고요. 한 분 토론해 주셨고 그리고 통역도 해 주셨는데 이 수고해 주신 네 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술대회 제2부 발표를 마치고 폐회하겠습니다.